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오늘은 그 대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2015 학년도에 출제했던 문제고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덧셈군이 있는데요. G12 크로스 GU 이렇게 주어진 덧셈군이죠. 이것을 이 안에서 또 5,5로 생성된 그런 부분군으로 코션트 했습니다. 코션트에서 나온 그 잉여군 안에서, 자, 이거는 이제 아벨군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군으로 코션트 하더라도 새롭게 군이 되죠. 이때 여기서 3,3 플러스 h의 위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거는 간단해요. 그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위수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2번 더한 거, 3번 더한 거, 이런 수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당장 이 안에서 3,3을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특징이 그 12하고 5도 서로 소고 6과 5도 서로 소죠. 그쵸? 여기다가 우리가 12의 배수나 6의 배수를 적당히 더해서 5의 배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5의 배수가 이제, 그쵸?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같은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를 적당히 더해가지고 동시에 6과 12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 수 있으면 이게 이제 0이 되는 건데요. 그쵸? 자, 그러면은 한번 보면 그 12의 배수가 되면 당연히 6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5를 이제 적당히 더해서 12의 배수가 되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얼마를 더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3, 그 다음 5를 더하면은 8, 그리고 13, 그리고 18, 그리고 5를 더하면은 23이 되나요? 그쵸? 이미 6의 배수는 나왔는데요. 지금 5, 10, 15, 여기다가 15를 한번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28, 그리고 또 5를 더해주면은 33이고, 5를 더해주면은 38이고, 언제 나올까요? 38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48이 나오나요? 그쵸? 5 두 번 더해주면은, 그러니까 이 3,3은 결국 뭐랑 같으냐면은 이제 48,48이랑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0, 0이죠. 따라서 요거는 이제 위수의 정의에 의해서 위수가 0이 됩니다. 위수가 1이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0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위수는 1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임의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게 과연 이렇게 푸는 게 쉬울까요? 위수가 K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문제의 위험성을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좀 관찰을 좀 해보죠. A의 위수가 K다 라는 거는 뭐냐면 A제곱, A의 K-1제곱, 이거는 다 항동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A의 K제곱이 항동원이 돼야 돼요. 그쵸? 위험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동원이라는 걸 보이면, 항동원이면 항동원인 걸 보이면 되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쵸? 항동원 나오게 해주면 되는데, 항동원이 아닐 때 얘네들을 항동원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위수 1이었어요. 위수 1이었는데 만약에 첫 번째를 건너뛰고 두 번째 한 번 더 하면 6,6이 되나요? 6,6이 항동원이 된다면 당연히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거를 우연히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1일 때는 항동원이 여러분들이 몇 번 조작을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6,6은 항동원이 나왔으니까 이건 위수가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현 행렬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앞전에 제가 녹화를 하면서 표현 행렬을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는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G12 크로스 G6을 다시 5, 5로 생성된 부분군으로 마다웃 했다. 근데 이거는 G 크로스 G를 이 자유아배군을 다음과 같은 원소들 12제로 요걸로 마다웃 해서 이게 나온 거죠. 그죠? 12의 배수. 그 다음에 우측에는 6의 배수. 그리고 5,5.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군이에요. 이 군을 표현해주는 표현행렬은 자 일단 얘네들을 가져오 보겠습니다. 표현행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뭘 사용할 거냐면은 3,3의 위수를 볼 거기 때문에 3, 3을 여기다 밑에다 적어놓고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는 제가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기본 행연산 있죠. 기본 행연산을 여기다가 가해도 그 새로운 행렬로 표현된 아벨군은 처음 아벨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적당히 뭐 몇 배가 여기다 더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부분군이나 처음 원소로 생성된 부분군이나 똑같죠. 똑같아요. 왜냐면은 자 여기다 몇 개를 더해서 12, 12 그 다음에 이거는 나머지 그대로 두고 요걸로 생성된 부분군이나 요걸로 생성된 부분군이나 똑같죠. 예를 들어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썼다 라고 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두 개, 이거 0개, 이거 두 개 쓰면 되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원소들로 이걸 표현할 수 있고 이걸 표현할 수 있어요. 서로 생성자끼리 서로 표현 관계가 있으면 이쪽에서 이걸 표현할 수 있고 이쪽에서 이걸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은 부분군의 정의에 의해서 두 부분은 같은 군이 됩니다. 같은 부분군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 행연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연산인데요. 여기에 있는 열을 적당히 몇 배해서 여기다 더해주더라도 여전히 동형인 군이 얻어집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원소에다 몇 배를 해서 여기다 더한다라는 거는 혹은 열을 바꾼다라는 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기저변환에 해당합니다. 기저변환. 원래 얘네들은 어떤 거에 대한 코디네이트로 볼 수가 있냐면 이거는 12 곱하기 E1 더하기 0 곱하기 E2로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기저를 뭐 예를 들어서 E1 플러스 E2 그리고 E2 이렇게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2 그다음에 0 이런 구조를 가지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0이고요. 얘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나요? 얘는 이게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 두 가지 표현이 서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5E1 플러스 5E2 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5 곱하기 E1 플러스 E2에다가 더하기 0 곱하기 E2 이렇게 바뀌는 것밖에 없죠. 그쵸? 기저를 바꾸는 건데 기저를 서로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있던 기저로 다음 기저를 표현할 수 있고 변환된 기저로 그 전의 기저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저 변환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은 그런 상군이 된다라는 거를 착안을 해서 행연산을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행연산을 통해 가지고 간단한 그런 행렬로 바꾸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 있는 5를 써서 6을 1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12 제로에 마이너스 5에 1에다가 5랑 같죠. 그죠? 여기 3, 3은 그대로 둘게요. 3, 3은 아직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를 가지고 얘 5를 없애줄 수 있죠. 12 제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 그리고 얘는 0이고요. 5를 곱했으니까 5, 25 마이너스 25를 뺐으니까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1을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30에서 24를 뺄게요. 24를 빼서. 그러면 이제 6, 0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얘를 지워줄 수 있죠. 그죠? 6, 0과 12, 0으로 생성된 부분군하고 6, 0으로 생성된 부분은 똑같습니다. 한 줄이 0이 나오면 이 줄은 그냥 빼도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이거 나누면 안 됩니다. 나누기는 왜냐면 복원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왜냐면 정수 범위이기 때문에 6분의 1이라는 건 없죠. 자, 그래서 요 6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더해줍니다. 더해주면은 자, 6, 0이고요. 더해주면 1, 1이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보죠. 이걸 이용해서 얘를 지워줄 수는 있죠. 이걸 이용해서 얘를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0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나요? 그쵸?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간단하게 못하죠. 그쵸? 간단하게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가지고 이걸 지워줍니다. 이게 이제 기저 변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할 때는 얘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얘가 얘는 이제 다르게 보이겠죠. 그쵸? 기저를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지워줄 때는 자, 여기는 이제 0이 되죠. 6에서 0 빼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자, 그런데 3에서 3 뺐으니까 여기 0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따라서 이 문제는 무슨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되느냐? G 크로스 G에서 0, 1, 6, 0 하나는 뭐예요? 6, 0이니까 이거죠. 하나는 0, 1입니다. 그쵸? 0, 1 이걸로 생성된 부분군에서 부분군으로 쿼션트 했을 때 이거 안에서 0, 3 이놈의 위수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떤 군이냐면 앞에 거는 6, 0으로 마다웃 했으니까 G6가 되죠. 뒤에 거는 0, 1로 마다웃 했으니까 G1입니다. G1은 뭐냐면은 그냥 항등원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얘는 이쪽이 여기에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그냥 0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얘는 위수가 1이에요. 항등원. 이거 자체가 항등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표현 행렬을 이용해서 복잡한 그 가완군의 구조를 밝히는 연습을 했고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 테크닉을 잘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